가족 소개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할게요. 예, 저희는 2010년도에 발족식을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8개 나라가 시작을 해서 지금 한 6개 나라 정도 있습니다. 6개 나라 있고 인원은 한 가족들 다 합치면 40여 명 정도 됩니다. 저는 민다사 만나면서 다문화 가정 말하고 다니면서 내일도 큰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김용필 대표님한테 너무너무 민다사를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진짜 각자 나라 말 안 써요. 옷에도 전부 다 한국말 쓰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자 나라가 어울려지는 모습이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가족들이 오면 민다사 쪽으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니, 여기서 한 번도 정부나 지자체나 뭘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민다사한테요. 그냥 무슨 행사에. 그래서 저는 모델로 포럼도 내세우고 싶고 조티도 데려가고 싶고 좋은 것만 있으면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이렇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한국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럼요. 초창기에 2010년도에는 뭐 거의 25세, 30세 기본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격차가 좁기는 했어요. 이제는 그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겪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브로커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요. 정말 원해서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앞에 게 답습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선입견으로 보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가정들이 많이 소개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나온 자녀라든지 이 가정이 끝까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가정의 모델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한국 국적을 딴 거니까. 그러면 이게 단일이 아니라도 이게 된다라는 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부각을 시켜주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면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네. 재혼할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국제 결혼이 이렇게 브로커에 의해서 양쪽을 다 모르고 인사만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이쪽 여자집에 가서는 신청이가 돼서 매월 남편이 친정에 기여를 해주는 돈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쪽 남자는 네가 나이 차이는 많고 신부하고 똑같은 아들이 있는 가정도 많았어요. 공촌 지역 기억이 결혼 못한 남성 말고 재혼 가정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 이제 남편한테는 처음에 집상금만 받아서 오면 된다.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지금은 국제결혼법이 강화가 돼서 한국어가 안 되면 국적을 안 주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하고 2년이 되면 국적을 줘버렸던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소통이 안 됐거든요. 한 달만 되면 여자는 돈 붙여달라고 날리고 남편은 결혼을 했는데 맨날 나는 너네한테 돈을 줘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움도 많았어요, 가정들이. 근데 이제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막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때 결혼하신 분들이 여자가 17년, 20년이 되니까 가정에서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아이도 잘 키우고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16단지야. 다문화 가정 여성이. 처음에는 구박을 받던,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던 며느리가 지금은 상전 대접을 받으니까 다문화 가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여기서 온 다문화 가정 이외에 동남아에서 온 다문화 가정을 별개로 안 봐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결혼도 시킨 거지만 사실상은 또 원해서 온 거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선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많이 전파가 돼요. 그때 한번 2015년도, 2013년도쯤인가 공청회를 할 때 이혼을 한 남성이 국회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다문화 가정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니까 왜 제가 들어드리는 예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현지에 나이는 어리지만 애인이나 남편이 있는 국제결혼 여성도 많았어요. 그 당시엔. 그러다 보니까 2년 국적을 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상 남편이 나이는 도둑심보로 많지만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적 따고 나서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여자가 이혼해버리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 탓을 해야 되냐고. 근데도 남편은 아이를 둘이나 낳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았어도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숨겨버리잖아요. 폭력 사용했다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활용하는 쉼터 같은 여기도 남녀 두 사람의 공평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문이 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 남자들은 고쳐야 돼요. 손부터 올라가는 거. 먼저 두드리 맞고 쉼터를 찾으니까 두드리 팼다 그러고 남편이 여성을 찾으러 다녀도 숨겨놔 버리잖아요. 그런 게 많았어요. 폭력 사태 뭐 이런 것들.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받아들이는 교육이 국민한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력이 부족한 거는 알지만 그냥 이렇게 무더기에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가정을 일구고 살면서 우리나라를 알아가면서 정착되는 게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도하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매칭이 된다면, 교육이 된다면 충분히 가정이 이쁘게 꾸려지니까 저는 더 많은 나라들이 국제결혼을 와야. 혹시 뭐 이런 국제결혼과 관련돼서 제도적으로 좀 더 뭐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든가 뭐 그런 네. 측면들도 좀 있어요. 한 가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일단은 국제결혼법이 제정된 거, 그거는 하나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국적을 주는 거, 국적을 주는 것도 어쨌든 지금 전치주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도적으로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한 여성 중에서 자기 본국에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입국 자녀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 결혼하신 가정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는 조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남편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여성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혼에 대한 규정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세도 안 된 아이하고 부인이 자기가 아무 잘못 없이 이혼을 당하는 꼴이 돼버리면 나라에서도 인재를 놓치는 거고, 또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도 그 본국에 안 좋게 심어질 거니까 저는 이혼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법적 제도적으로 왜 이혼이 됐는지, 결격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러면 차라리 F6라는 국제결혼 비자를 주면서 정말 타당하게 비자를 줬는지, 한국어를 못 땄으면은 딸 때까지 국적을 안 주고 있는 이런 제도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언어가 돼야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고,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이혼한 사람을 휴머니즘 차원에서 그 나라의 본국에 안 가도 한국에서 눌러 앉혀주기 위해서 뭘 막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이미 가정이 파탄나고 난 뒤에 도와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되도록 미리, 그러니까 결격 사유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서 누구가 결격 사유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근데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뒤늦게 국제결혼으로 재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원래 있던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뭐 재산 문제 때문에 그렇거나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네, 그것도 명확하게. 네. 그런 경우도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결혼하자마자 10일 만에 남편이 돌아가 버렸는데 국적 신고를 먼저 해버려 놓으니까 부인한테 우선권이 다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아이가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비슷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혼 사례에 대한, 국제결혼의 사례에 대한 이걸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아빠가 죽은 것도 심각한데 이 아이는 완전 공중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재산을 다 가져가버리고 호적 신고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법상 그렇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정말 이 부인이 아이하고 한 1년을 살아본 경우에는 이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혼하자마자 이렇게 돼버리니 근데 이렇게 된 사례들이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국제결혼은 문제가 있다 이런 오도가 많이 나가고 이제 이런 게 없게 하려면 처음부터 근데 다문화는 보세요. 일반 TV에 매일 나오나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살했거나 폭력 맞았을 때만 대서특필합니다. 그럼 일반 한국인들은 그 모습밖에 몰라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언론들이 너무 좋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런 선전영양들을 CG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어느 특정 방송에서 한 번만 하지 말고 뉴스나 신문 보듯이 자꾸 접해야 다문화 가정이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냥 스스로 국민들이 느끼게끔 각 지자체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죠. 왜 자꾸만 민간단체들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냐고요.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컨트롤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시점이 왔다는 거죠. 위에서 알고 밑을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거죠.